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4월 초순입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3월이 워낙 좀 일이 많고 시끄러웠는데 4월도 만만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4월 초순에는 좀 일이 적은 편이고요. 어, 4월 중반을 넘어서 하순으로 가면서 좀 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다기보단 커요. 왜? 혼성일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애뉴라 토탈 이클립스 하이브리드 이클립스라고 그래가지고 금환일식에서 개기일식으로 딱 넘어가는 형태 그런 일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좀 한 방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4월 하순이 좀 그렇게 일이 크죠. 일이 큰데 비해서 초순은 짜잘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영국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건 4월 4일에 수성이 미라클을 만납니다. 4월 4일 하루 동안 이게 유효하고요. 음, 자, 이래저래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너무 바뀌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딱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 변수들이 자꾸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터지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거를 잘 지키자 이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써서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 MBTI에서는 J가 아니고 P의 그 기능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이 터지다 보니까 좀 발에 땀나게 요리조리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틀 후에는 수성이 좀 더 진행을 해서 북교점 라후랑 만납니다. 4월 6일이고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때는 평소 안 할 만한 그런 연락을 하기에 좋은 날인데,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해가지고 말 걸기 약간 뻘쭘한 지인이라던가, 혹은 뭐 위시리스트에 두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던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새로 뭐 그 리바이스가 돼가지고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외 그 제조 회사한테 컨택을 한다든가 혹은 진짜 가지고 싶었던 중고 물품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파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평생 안 할 만한 그런 연락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뜬금없고 좀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해오던 그런 방식의 연락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과연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저쪽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불안한 연락이나 거래를 진행하기에 적당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찜찜하고 용기가 잘 안 나는 그런 소통을 해야 될 때는 이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8일에, 4월 8일에 금성이 알골이랑 만납니다. 그 점성술의 대표적인 흉한 항성이죠. 4월 8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고요. 이날은 감정이 막 격앙되는 바람에 내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한테 자기 감정을 막 퍼부으면서 소위 이런 거를 이제 자기 바닥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자기 바닥을 보여주게 되는 그럴 확률이 높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퍼붓는다는 게 그때 뭔가 나쁜 일이 벌어져서 내가 열받은 만한 정당한 일이,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그게 아니고 예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우연하게 그날에 터지는 건데 이게 약간 좀 감정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이제 시의성이 없는 감정 표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 보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거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한 3개월 동안 쌓인 거를 한 번에 푸는 건데 저쪽은 그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얘가 좀 과하게 화를 내네? 좀 많이 과하게 화를 내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는 그게 일종 덮인 거거든요. 내 뇌 안에서만, 내 가슴 안에서만 안 덮인 거지. 근데 그게 사람들마다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퍼붓는 일을 당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당연히 불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정당한 거야. 상대방한테 정당한 건 아니라고요. 특히 그 약간 그런 게 있죠. MBTI에서 F가 강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많이 쌓는데 상대방이 T다. 그럼 시의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얘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T가 강한 사람들은 감정이 잘 안 쌓여요. 안 쌓는 게 아니고 안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쌓아뒀다가 한 번에 터트린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작동하지 않는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작동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런 바닥을 보이는 일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서운한 일이 있어서 곰곰이 따져보면 내 쪽이 피해자인데 근데 그거를 시의성이 안 맞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퍼붓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상대방을 피해자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악수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돼. 감정은 쌓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요.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역치나 그 용기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죠. 뭐. 근데 하필이면 알골 만날 때 이런 일이 잘 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수성이 하말이랑 만납니다. 자, 양자리 알파성이죠. 4월 9일 하루 동안 유효한 구조인데, 이게 조금, 이게 좀 약간 쪽팔리는 일인데, 잘 곰곰이 따져보면 쪽팔리는 일, 좀 비겁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서 하기에는 좀 뻘쭘하거나 용기가 안 나는 그런 건데,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이랑 세네 명 모여서 하면 마음이 가뿐하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그 사람들 있는 데서 크게 떠든다든가, 어,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죠.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좀 하기 그렇잖아요. 좀 뻘쭘하잖아요.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가 나는 일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소리 소문 없이 집단에 묻어간 느낌이 아니고 나도 좀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견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부딪혀야 되는 되게 액티브한 상황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싸움이죠.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아군이 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쪽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이제 어깨들을 불러가지고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따지고 보면 좀 비겁한 일이거든요. 원래 도의적으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하는 건 비겁한 일이죠. 비겁한 일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한 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11일에 금성이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필두인 별이죠. 4월 11일부터 12일 아침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이게 알골이 26도 지금 후반에 있고 알키오네가 그러니까 금우궁 26도 후반에 있고 알키오네는 지금 쌍둥이 0도 초반에 있거든요. 쌍자궁. 이게 한 4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그 밤의 행성인 금성이나 화성이 지나가기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편치가 않은 구간이에요. 안 그래도 잘 흔들리는 애들인데 이 구간을 지나면서 막 너를 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분이 막 기복이 되게 클 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고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이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나서 나름 이제 자기는 용기 있게 다가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는 되게 끔찍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뭐 이거는 이불킥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이거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든가 어색함을 넘어가지고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안 들어도 될 거예요. 아주 나이 차가 많은 사람한테 고백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나의 감정에만 충실한 거지 저쪽의 감정은 전혀 고려를 안 한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나를 남이 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이게 이 금성이 알키오네랑 만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이 한번 동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용기를 냈다 이 시기에 용기 내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화성이 진행을 해서 어, 그 쌍둥이 자리 감마 정인 알헤나랑 만납니다.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자, 화성하고 알헤나랑 만나면 돈을 써요. 지출이 되게 늘어납니다. 자잘한 소비들이 쫙 늘어나요. 평소보다 좀 더 돈을 많이 쓰고 좀 더 많이 놀고 일은 좀 더 안 하고 되게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SNS 같은데 올려가지고 널리 알리고 싶어요. 자, 나는 이런 걸 샀어. 난 이런 식으로 놀고 있어. 난 이런 식으로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 이런 걸 되게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릴렉스하고 뭐 지내기에는 정말 좋기는 한데 이게 또 그럴 처지가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하면 나중에 이게 그 대가가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런 즉흥적인 허영을 부리는 게 남들한테는 그냥 부럽다는 느낌보다는 싼티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되게 얕은 소비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런 충동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이미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이 같은 날이 아니고 좀 더 지나죠. 금성이 토성이랑 4월 14일에 사각을 맺어요. 이거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 쌍자궁에 진입한 금성이랑 쌍호궁에 얼마 전에 진입한 토성이 맺는 사각이에요. 쌍호궁은 금성이 액절테이션을 얻는 사인이다 보니까 토성 입장에서 금성이 액절테이션 로드가 되는 거죠. 쌍자궁은 어때요? 쌍자궁은 토성이 낮에 트리플리시티를 얻기 때문에 또 비록 반쪽짜리긴 하지만 금성 입장에서는 토성이 트리플리시티 로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리셉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사각이 비록 사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괴롭기만 한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금성토성 흉곽 특징이 약간 비굴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랑 가까워지려고 애쓰던 게 약간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뜻하던 바를 얻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조금 오바도 떨어야 되고 비굴하게 굴어야 돼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열심히 돌리고 접대를 하다가 기대 이상의 성과나 계약을 따내긴 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 험난하다는 게 뭔가 사고가 벌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낮춰야 돼. 나를 되게 낮춰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은 오바를 잘 못 떨잖아요. 분위기 살린다고. 어쨌든 이게 천성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겨낼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좀 비굴하게 굴고 오버하고 하다 보면 이때 뭔가 얻는 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토성이 저 그 남쪽 물고기 자리인가? 예, 어쨌든 그 별자리의 알파성인 포마라우트랑 만나는 게 4월 15일입니다. 근데 토성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토성이 포마라우트랑 유효회합을 이루는 기간은 4월 9일에서 20일까지 한 12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던 사람이나 평소 친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진짜 별로죠. 근데 이게
되게 걔네들이 나를 이제 제끼려고 되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벌이는 거보다는 되게 미필적 고의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바나 자기가 느끼는 바, 감정 같은 걸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좀 불분명하게 그거를 남겨두고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필연적으로 큰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건으로 터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거를 얘기하면 거슬려 할까봐 거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상황을 좀 어영부영 넘겼다가 이게 이렇게 큰 오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토성 포말아웃은 이게 돌이키기가 어려워. 이미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가면 그 오해를 수습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쌓인 거거든. 그래서 이때 그런 류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거를 억지로 예전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잘 안 될 공산이 커. 이게 토성의 문제입니다. 예.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뭐 2023년 4월 초순 상반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